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 넥스트 패러다임의 이효진입니다. 저희 넥스트 패러다임이 신년 기획으로 준비한 기후위기 특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후위기라는 대주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진행해 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패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선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효민입니다. 토론 잘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열띤 토론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오늘 토론의 주제는 국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 토론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토론 주제로도 많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탄소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 에너지의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좀 억제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의견을 누가 먼저 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찬성 반대를 네. 임의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찬성이라고 해서 찬성인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네. 임의로 나눴는데 네. 제가 찬성, 저 최원선이 반대, 탄소세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찬성 쪽 모두 발언을 할까요? 네. 네. 특별하게 따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네. 앞서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는 정말 지금 우리 사회에 닥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선 몇 주간의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기후위기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탄소세야말로 여러 가지 기후위기들을 근본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들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세금을 부과해서 이를 통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를 우리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이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든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모든 문제 해결을 세금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탄소세는 저는 이중과세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교토오정서에 의해서. 국가별로 이제 규모와 상황을 고려해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이제 할당받고 그 허용량에 따라서 배출을 적게 할 경우에 남은 배출권을 팔아서 이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제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탄소 배출 거래 제도라는 것을 2015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가 기업에 탄소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주고 기업이 이제 남으면 팔고 모자르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업체들은 이미 그 배출권이라는 그것을 구매하고 그런 걸 비용으로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탄소 배출량에 따라 또 세금을 매긴다. 이건 이중과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의견을 찬반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탄소세가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은 좀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이중 부담에 대한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뭘 하려면 이제 국민적인 여론을 먼저 형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먼저 제도적으로 세금으로 먼저 하니까 그게 뭔가 순차적인 접근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어때요? 네, 일단 이중과세 문제는 저희가 사실 저번에 싱글세 얘기도 했지만 어떤 세금을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데 있어서 이중과세나 이런 중복으로 이 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모든 세금들이 그런 이슈를 다 안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탄소세라는 것이 얼마나 직관적이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 정책이냐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되고 난다면 이것이 이중과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불공평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반대하는 논거로 제시하기에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이 전 세계적으로도 10위권 안에 드는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2009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탄소 배출량을 얼마로 조절해보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해도 그 기준을 충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2015년에 우리 배출권 거래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 결국엔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탄소 배출량을 한 번도 맞춰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그 주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뭔가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점진적으로 이제 친환경으로 개조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국내에 탄소세를 도입하기에는 참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이런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세금을 중과하면 저는 이런 우리 주요 산업에 대한 그 산업 위축을 가져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률도 이제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수출도 이제 감소되고 경제 둔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그 기업들, 대기업들은 탄소세가 이제 없는 나라로 이전을 할 수 있겠죠. 가뜩이나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지금 공장을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주요 산업들조차 탈한국해서 이제 탄소세 없는 국가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일자리도 줄어드는 경제 둔화의 효과까지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너무 일리 있는 말씀만 하시니까 효민님 말씀 들을 때는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원선님 말씀 들을 때는 또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게 네. 기업뿐만 아니라 네. 결국 우리 일반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요. 왜냐하면 네. 탄소세를 물리면 상품의 가격을 올리겠죠. 기업은 그 이익을 취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개인이 책임에게 물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탄소세 도입을 하면 이제 소비자 부담을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라는 이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이런 거를 좀 낮춰가지고 그런 세율을 조정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난한 분들, 빈곤층이나 그런 분들은 세금을 좀 축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에너지라는 거죠. 이 탄소세는 에너지를 소비하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탄소인데, 그럼 에너지 빈곤층은 점점 더 그 에너지 소비하는데 부담이 되고 그 가격이 올랐을 테니까, 전기라든지 석유, 석탄 이런 게 오를 테니까 한여름 한겨울에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더 부담이 되고 어렵고, 그래서 더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빈곤층들한테 더 이게 피해가 줄 수 있는 문제다. 단순히 너넨 탄소 많이 배출하니까 이거 돈 더 내야 돼 해결하는 게 결국은 개인 빈곤층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탄소세를 물리면 정말로 온실가스를 축소되는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도 전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탄소세를 도입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체가 많이 감소됐다는 건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입증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탄소세를 처음 도입하고 난 1999년부터 이후 2003년까지 4년 동안 약 7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킨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 이제 2005년도에는 1990년대와 비교해서 25%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탄소세를 직접적으로 도입을 했을 때 효과를 본 사례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세가 가지고 있는, 저도 동의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이나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결국 기업들이 감당을 해야 되고, 그 기업들이 생산내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일반 대중들이 그 짐을 나눠지게 되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 추후에 일어나는 약간 정책적 밸런스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맞춰나가야 하는 부분이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탄소세를 직접적으로 도입하지 않고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걸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뭔가 탄소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에 걱정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애초에 도입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 제 생각에는 조금 방향성이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탄소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조금 소득이 낮은 쪽에서 부담이 커지는 그런 누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으로 탄소세 배당을 통한 기본소득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탄소세를 걷어서 그 걷은 세금을 통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그런 세금 분배의 정책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23년도 중앙일보에 난 기사에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 대안을 확인을 해본 게 있는데, 그 사치세라고 불리는 조금 고가의 제품들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탄소세를 조금 더 부과하는 형식으로 세금 설계를 했더니 고가층의 소비가 오히려 좀 위축이 되면서 그런 자동적으로 이런 탄소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전 계층이 똑같이 부담을 하게 되면서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더 타격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금을 어떻게 설계를 하든지 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지, 부작용들로 인해서 이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탄소세 걷어서 그 기본소득으로 한다고 윤혜인 의원이 아마 입법 발의를 한 걸로 알아요, 얼마 전에. 지금 한 3건이 이번 국회에 3건이 발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용해인, 기동민, 장혜영 이렇게 약간 좀 진보 쪽 계열에서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사치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탄소세의 도입 취지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으로 이제 네거티브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사치세는 결국은 세수를 걷어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는 하지만 세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지 결국은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탄소세와 사치세는 연관성이, 그러니까 탄소세인데 그런 개념을 조금 추가해서 그냥 공통으로 걷어들이는 탄소세에서 그 약간 탄소세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논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부분을 조금 재설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뭐 사치세의 목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지금 기본 문제는 니네 기업이 탄소를 배출하니까 억제라고 처벌을 할 거야가 주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배출량이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줄여야 하잖아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세금을 물릴 거야. 사실 세금을 물리는 게 많지만 그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대체 에너지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지, 안 되는 업체에 먼저 돈으로 처벌할 거야라는 거는 오히려 그 대기업이라든지 돈이 많은 기업에 면제부를 주는 게 아닐까. 우리는 당당하게 돈을 냈어. 벌금을 냈으니까 탄소 배출하는 거에 면제부가 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예전에 이제 그 기업에 뭐 몇 인 이상 어린이집을 뭐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벌금 내는 게 차라리 돈이 더 덜 들고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없다고 이제 기업들 중에 어린이집 설치 안 한 기업들이 많았었어요. 차라리 벌금 내고 만다. 이 상황에도 여유가 되는 기업들은 그냥 벌금을 내고 만다. 이러면 탄소 계속 배출하고 오히려 열악한 중소기업들 이런 데가 피해가 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탄소세를 정말 탄소를 줄일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거는 회의감이 듭니다. 그 얘기는 좀 설득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돈을 내고 말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대기업들이 할 수 있을 것 두 같은. 분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일단 정책적인 효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실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서 뭔가 그 세금이 정말 그 세수를 걷어들이려고 하는 세금이 있고, 그 국민들의 일반 행동 양식을 조금 국가의 방향성에 맞게 유도하려고 하는 세금이 있는데, 이 탄소세가 후자에 가까운 세금이라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려면 이것들을 그 지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는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논거가 지금까지 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에서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걸 그 근거로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형식으로 이걸 통제를 하는 세금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뭐 물론 그런 대기업들이 세금 내고 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얘기해 주신 논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따가 약간 입장이 넘어갈 뻔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세금을 잘 설계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책을 국가에서 마련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2050년 기준으로 탄소 중립 선언을 했잖아요. 과연 정말 중립이 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가 걱정은 됩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회사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워놓으면 다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목표를 말도 안 되게 세워놓지 않으면 그까지 가지도 않아요. 저 이루긴 해야 되는 문제긴 하죠. 근데 탄소세를 계속 말씀드리면 1990년에 핀란드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했고, 이제 이후에 이제 스웨덴, 덴마크 등 이제 유럽 국가, 독일 등 산업화를 먼저 이룬 유럽 국가들에서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도입을 했죠. 2012년에.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제 탄소세가 없는데 16개국밖에 탄소세가 도입된 국가가 없어요. 그 일본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소 그 거래, 배출 거래
특권, 그게 일본은 아직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곧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탄소세를 도입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기존의 여러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가보다는 좀 더 뒤늦게 후발주자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억제만 하는 게 과연 우리 산업과 경제 성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걸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이 우선이냐 경제가 우선이냐 참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으로서는 일방적으로 환경만을 주장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속마음 토크 좀 하면 그래요. 지금부터 속마음 토크 시작. 저는 이렇게 보니까 탄소세 도입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손해인데 장기적으로는 성장이다.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것도 뭐 탄소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비춰지는 것 같고 뭐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또 환경적인 측면을 네. 생각하면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맞아요. 뭔가 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반드시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게 맞죠. 우리나라가 워낙 석탄 활용도가 높은 나라고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서 반드시 배출을 줄이긴 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은 저희가 논의해야 될 시기인가 그런 환경인가라는 거를 되짚어 봤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그럼 생각을 언제 해야 해봅니다.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속마음을 얘기하면 그 탄소세가 지금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얘기하기 전에 제 생각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너무 제조업 기반이라서 그리고 이 기업들이 그 반발이 너무 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탄소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어떻게 보면 이게 탄소를 조금 재생에너지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 제조업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 조선,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그다음 핵심적인 이런 최근 제조업 공장들이 유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좀 다른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공장 베이스의 산업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기술적인 뭐 저번 시간에 저희 얘기했지만 뭐 탄소 포집이라든지 뭐 혹은 중간에 이렇게 아예 포집이 아니더라도 배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걸러내는 이런 기술들이 조금 더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 이루는데 탄소 포집은 필수적 요소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탄소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처음에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탄소 배출권이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에 비해 굉장히 싸요. 그래서 요걸 먼저 손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탄소세 물리면 벌금 내고 그냥 면제부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소 배출권도 탄소 할당량을 미치지 못하면 그걸 팔아서 수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 결국은 이 배출권으로 돈까지 얻는 이런 제도는 조금 손봐야 되지 않는가.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할당량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은 뭐 가격을 좀 높이든가. 탄소를 배출함에도 수익까지 얻는 이건 좀 불공정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가 탄소세가 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접적 탄소세에 대한 국회 발의 건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입법안들에 대해서 그 조금 더 고민이 치열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된 이런 입법안들이 조금 더 나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건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발의되어 있는 안들을 보면 그냥 다 심플하게 톤당 얼마, 톤당 얼마, 톤당 얼마 이게 다거든요. 탄소세 자체가 뭐 그런 세금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좀 우리 정치권에서 고민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국회가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당장 닥치는 게 아니니 당장 민생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당장 표로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 환경을 다루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분야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두 분이 새해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오시고 찬반인데 효미님 얘기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고 원사님 얘기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고 저 중간에서 참 헷갈렸어요. 속마음 토크를 통해서 네 찬반은 없어지고 보다 나은 대안들을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탄소세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